창비교 92년 조선을 피바다로 만든 임진왜란.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이 이미 10년 전 한 괴물에 의해 예고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옥 같은 유배지 갑산, 계기일식이 세상을 집어삼킨 날 허봉이 목격한 그것. 단순한 헛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멸망의 신호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불길한 기록입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둠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잊혀진 경고를 속삭입니다. 거대한 재앙이 닥치기 전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처럼 나타나는 징조들, 그리고 그 징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아픔을 예견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그 깊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격동의 정치 한가운데에 탁월한 학식과 빛나는 재능을 지녔던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봉. 그는 당대에 손꼽히는 문인이자 사상가였으며 그의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조정의 복잡한 당파 싸움 속에서 그의 고든 심성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허봉은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유배지 중 하나인 갑산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갑산은 그 이름만으로도 절망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척박한 산세와 혹독한 기후, 그리고 끝없는 가난이 주민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한 유배가 아닌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습니다. 허봉은 그곳에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목격했고 주민들의 굶주림과 절망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유배된 몸이었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숨쉬려 노력했습니다. 희망조차 사치였던 그 땅에서 허봉은 인간적인 연민과 굳건한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갑산의 주민들은 혹독한 자연과 빈곤에 맞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고 허봉 또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조차 그들을 외면하는 듯한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로운 한낮의 태양이 갑자기 그 빛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기일식이었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깊은 밤처럼 변했고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갑산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불길한 징조라고 속삭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에 잠긴 산비탈에서 기괴한 형체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산 그 자체에서 솟아난 듯 활과 불을 든 채 마을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괴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고 허봉 역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미지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이한 만남은 과연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었을까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갑산 마을을 휩쓸었고 그날의 일식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활과 불을 든 기괴한 여인이 마을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 갑산 주민들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서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 한낮의 어둠 속에서 그 여인의 모습은 더욱 현실이 아닌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존재감은 마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유백의 허봉의 눈빛이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높은 관직에서 쫓겨난 몸이었지만 타고난 기품과 지성은 위기 앞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허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을 가르고 퍼져나가는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저것은 분명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할 재앙의 그림자일지언정 결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허봉의 외침은 얼어붙었던 주민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땅에서 함께 고난을 겪어온 허봉의 굳건한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내 다른 주민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손에 든 농기구와 몽둥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활과 불을 든 기괴한 여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무기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았다. 우리는 이 혹독한 갑산에서도 버텨냈다. 저 그림자에 굴복할 수는 없다. 허봉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은 어둠을 찢고 산을 울리며 기괴한 여인을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활과 불을 든 여인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둔해졌고 마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민들의 굳건한 의지와 합쳐진 함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기괴한 여인은 더 이상 마을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마을 사람들을 응시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산비탈 너머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깊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개기일식은 서서히 끝나고 태양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날의 기이한 만남은 갑산 주민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 여인은 무엇이었으며 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일까요? 이 기이한 사건의 소식은 곧 도성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자 예언가로 명성이 높았던 박지화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박지화는 허봉이 갑산에서 겪은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랜 학문적 지식과 통찰력을 동원하여 그 현상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활과 불을 든 여인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이었습니다. 박지화는 이 기괴한 여인의 등장을 단순한 요괴의 출현이 아닌 국가적 재앙의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상징이 머지않아 조선 땅에 닥쳐올 거대한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섬뜩하리만큼 명확했습니다. 활과 불을 든 여인은 곧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의미한다. 활은 전쟁을, 불은 파괴를 상징하며 여인의 형상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과 잔혹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박지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끔찍한 재앙이 앞으로 10년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극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허봉은 갑산에서의 혹독한 유배 생활 끝에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갑산에서의 삶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기괴한 여인과의 만남이 남긴 정신적 충격은 그의 건강을 크게 해쳤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허봉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학자는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허봉의 죽음은 그가 목격했던 기이한 사건과 박지화의 불길한 예언에 더욱 깊은 비극성을 더했습니다. 이제 예언은 시간이라는 덧없는 강물 위에 홀로 떠있게 되었습니다. 활과 불을 든 여인의 그림자, 그리고 10년이라는 시한부 예언. 과연 박지화의 섬뜩한 경고는 현실이 될까요? 조선은 이 거대한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서서히 덮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허봉이 갑산에서 기이한 여인을 만나고 박지화가 10년 안에 끔찍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 예언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봉은 이미 세상을 떠나 역사 속 인물이 되었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갑산에서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박지화의 예언 또한 급박한 현실에 파묻혀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저 한 학자의 불길한 상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나라에는 크고 작은 정치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조선의 국군은 마치 썩어가는 나무뿌리처럼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화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예언이 단 한순간도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활과 불을 든 여인의 상징을 되새기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통찰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학문적 지식과 역사의 흐름을 읽는 깊은 해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는 다가올 재앙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경고는 당시 조정에 여러 차례 전달되었지만 대다수의 관료들은 그의 말을 그저 노쇠한 학자의 망상으로 치부하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랜 평화에 취해 있던 조선은 눈앞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지화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592년 예측 불가능한 혼란과 잔혹함을 상징하던 그 활과 불을 든 여인이 조선의 남쪽 해안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병력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이 전쟁은 박지화가 예언했던 그대로 조선 땅에 끔찍한 파괴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침략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맹렬했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조선의 주요 성들을 함락시키며 북진했습니다. 그들의 징역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조선군은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되고 수도 한양마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불타고 백성들은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활과 불, 그리고 잔혹함으로 무장한 침략자들은 박지화가 예언했던 그 기괴한 여인의 모습과 섬뜩하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년 전 갑산의 산비탈에 나타났던 기괴한 여인의 경고였음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박지화의 예언에 담긴 비극적인 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허봉이 목숨을 걸고 맞섰던 그 그림자는 개인적인 공포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허봉의 외침과 마을 사람들의 저항은 비록 그 순간 괴물을 물리쳤지만 그것은 다가올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끔찍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은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고 국가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한 줄기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허봉이 갑산에서 보여주었던 용기, 즉 아무리 거대한 공포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문화유산이 파괴되었으며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동시에 조선 백성들의 숨겨진 힘과 저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었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지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애국심과 불굴의 투지로 뭉쳐 일어섰습니다. 의병들이 각지에서 봉기하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지화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다가올 시련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는가? 우리가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재앙에 맞설 수 있는 당열력이 있었는가? 임진왜란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잔혹한 대답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재앙 속에서 조선의 새로운 정신이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외침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시련이었습니다. 박지화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리고 활과 불을 든 여인의 그림자가 온 국토를 뒤덮었을 때, 수많은 이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뜻밖의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 스스로의 힘, 그리고 허봉이 갑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불굴의 용기였습니다. 허봉이 갑산의 산비탈에서 괴물에 맞섰던 것처럼 이제 조선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정규군이 무너지고 왕이 피난을 떠난 상황에서도 이름 없는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어 창과 낫을 들고 침략군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선비에서부터 농부, 승려, 심지어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애국심과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겠다는 강렬한 염원이 타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은 절망적인 해상 전투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고, 권율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장들은 육지에서 일본군의 징역을 늦추고 격퇴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단순한 전략이나 무기의 우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함께 싸워 이기려는 강렬한 단결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갑산의 주민들이 허봉과 함께 괴물에 맞섰던 그날의 정신이 이제 온 조선 땅을 뒤덮으며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쟁은 길고 참혹했지만 마침내 조선은 침략군을 물리치고 국토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 조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신분과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합칠 때 아무리 거대한 위협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허봉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재앙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으며 동시에 우리 안에 잠재된 용기와 저력을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갑산의 기괴한 여인은 단순히 물리쳐야 할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두려움과 시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에 맞서 싸운 허봉과 마을 사람들의 용기는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박지화의 예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의 징후들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징후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만약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허봉처럼 용기 있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저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을 것인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갑산의 괴물 같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혼란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용기를 찾아내고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허봉과 갑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임진왜란의 비극과 극복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어떤 어둠도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허봉의 용기가 갑산의 어둠을 잠시나마 물리쳤듯이, 그리고 조선 백성들의 불굴의 정신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극복했듯이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배웁니다. 허봉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지혜, 그리고 희망을 속삭이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활과 불을 들고 나타나 10년 뒤의 전쟁을 예고했던 그 여인. 괴물은 물러갔지만 결국 예언대로 조선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허봉은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죠. 과연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재앙을 알리기 위해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창밖을 조심하십시오. 다음에도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깊은 공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뒤를 조심하세요.